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오늘은 몰아보기입니다.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 서버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사냥도 하고 캠핑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플레이어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쟤 누구야? 네가 초대했어? 아니? 서버 비밀번호 안 걸었잖아. 그냥 들어온 거 같은데? 처음엔 내쫓을까 했지만 그 낯선 플레이어들은 당신에게 무기도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집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당신과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함께 게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다들 게임 좀 그만하고 아빠랑 같이 낚시나 다녀오자. 아빠, 주말에 혼자 게임 좀 할래요. 낚시터에서 돌아올 때 우리 아들 무선 이어폰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착히 여기 있습니다. 출발하시죠. 그렇게 주말 동안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친구들과 게임을 즐기려고 접속을 했는데 함께 사냥을 하던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었고 아이템을 도둑질하며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낯선 유저들이 수천, 수만 명이나 들어와 있었죠. 초록이 가득했던 땅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쓰레기와 배설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서버는 점점 느려져 더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게 처음부터 비밀번호 걸렸잖아. 우리한테 무기 줬던 애들이 지 친구들 불러오고 걔네가 또 친구들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또 불러오고 그래서 결국 이 지경 됐어. 어쩌지 이제는? 어떻게 하긴 다 강퇴시켜. 사실 이 이야기는 게임이 아닌 현실입니다. 1812년 세계 인구는 고작 1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까지도 20억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의학과 경제의 빠른 발달로 인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1975년 세계 인구 40억 돌파, 2020년 현재 세계 인구는 무려 77억이나 됩니다. 언제까지나 모든 것을 다 받아줄 것 같던 대자연은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고 지구 종말의 시계는 흘러 100초도 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임과 달리 현실엔 서버를 관리해줄 운영자가 없어 지구 종말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난데없이 운영자를 자청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아, 얘가 아니라 이 녀석입니다. Illuminati. 18세기 말 부패한 카톨릭 중심의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모인 지식인과 귀족들. 그들은 스스로를 깨달은 자들이란 뜻의 일루미나티라고 부르며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성, 자유, 평등의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꽤나 괜찮은 단체로 보이는 여기까진 일루미나티에 대한 사실이고 이제부턴 믿거나 말거나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일루미나티는 자신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류는 깨닫지 못한 무지몽매한 자들이며 이들이 쌓아온 질서로는 세상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일루미나티에 의거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하고 그것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루미나티의 음모론을 집대성에 만든 일루미나티 카드 게임을 보면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 조작, 세뇌, 바이러스 확산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끝엔 인구 감축이란 원대한 목표가 있죠. 미국 조지아주에 세워진 높이 6m의 거대한 화강암 판, 일루미나티의 일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세운 이 돌엔 10가지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공정한 법으로 사람과 국가를 보호하라. 사회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게 하라. 열정, 믿음, 전통을 단련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마치 현명한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일러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글귀엔 이런 음침한 말이 적혀 있죠. 자연의 균형을 계속되게 하기 위해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해라. 일루미나티 게임의 최종 목표는 인구 감축. 그를 위해선 경제 조작, 세뇌, 바이러스 확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었죠. 게임이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사실을.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학교, 직장, 동호회 그 어떤 자리든지
일정한 수의 말이 안 통하는 또라이가 존재한단 말이죠. 만약 직장 상사가 또라이가 아니라면 동료 중에 분명 있을 것이고, 동료 중에도 없다면 바로 내 자신이 그 또라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이지만 신빙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25명 중 1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소시오패스이기 때문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호프집에서 일하는 3명의 알바생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오늘 새벽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될 소시오패스 범죄자입니다. 아싸, 드디어 다쳤다. 이따 퇴근하고 기타 사러 가야지. 야, 너는 왜 나보다 시급이 500원 더 세냐? A군은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넌 매일 30분씩 지각하는 주제.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맨날 늦게 오는 거거든? 야 시양아, 오늘 내 대신 마감해줄 수 있지? 내가 내일 밥 살게. 그래 알겠어. 야, 넌 왜 맨날 A군 부탁 만들어주냐? 호구냐? 뭐래.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지. 웃기고 있네. 쟤는 너 친구라고 생각 안 할걸? 평소 일도 잘하고 젠틀한 A군, 이런 A군을 남몰래 좋아하는 C양, 그리고 이들 사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B군. 과연 이들 중 누가 소시오패스일까요? 다음날 가게 오픈 전 TV로 뉴스를 보고 있던 사장님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 새벽 자신의 동네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세상이 흉흉하네 흉흉해. 어찌 사람이 저런 일을 저지를까? 저거 사장은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알바생 중 1명이었기 때문이죠. 평소 심성이 착하고 성실한 알바생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또 늦게 와서. 누가 죽었어요? 헐, 우리 동네네? 대박. 누가 제가 왜 TV에 나와? 설마 제가 범인이에요? 얼굴이 모자이크되어 잘 보이진 않았지만 평소 착하고 일을 잘하며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칭찬을 받던 알바생 A군이 확실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평소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가면을 쓴 채 정체를 감추었다가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서슴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의 특징입니다. 25명 중 1명이면 고등학교 한 반당 1명꼴로 소시오패스가 있다는 뜻이지만 A군처럼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소시오패스를 구분해내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가지 소시오패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을 주위에서 발견해낸다면 최대한 엮이지 않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첫 번째, 지인이 다치거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무감각하다. 두 번째, 자신의 사생활이나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연락이 두절된다. 마지막 네 번째,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없다. 피해자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겁니까? 왜 죽였냐고요? 공포 영화를 가끔 보는데 한 번쯤 영화처럼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린 알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사실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서며 겨우내 움츠렸던 꽃망울들이 아름답게 터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선 봄을 맞이하는 축제를 벌이며 바이러스를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영화가 아닙니다. 흩어져야 하는 지금, 뭉쳐버린 사람들에게 벌어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예식장을 찾은 A씨 부부와 아들. 아이고 드디어 도착했네. 결혼식 시작했겠다.
빨리 가자고. 잠깐 있어봐. 당신 마스크 어디 갔어? 아이고, 아까 휴게소 식당에서 벗어두고 그냥 와버렸네. 아이 참 찰증이라고 했잖아. 아들 저기 편의점 가서 아빠 마스크 좀 하나 사와라. 됐어. 어차피 1시간 정도 괜찮아. 당신 뉴스 못 봤어? 요즘 위험하다니까. 아이, 괜찮대도 나 먼저 들어갑니다. 아직 국내 확진자가 많지 않았던 2월 초, 그날 예식장에 모였던 수백 명의 사람들 중 마스크를 쓴 건 오직 A씨의 아내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식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았고, 이것을 본 A씨는 가족들이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며칠 뒤, 왜 이렇게 춥냐? 여보, 보일러 좀 켜줘. 이미 켜져 있어 이 사람아. 집에서 그렇게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까 춥지. 옷을 입어 옷을. 아유, 이상하네. 근육통까지 오고 감기 몸살인가? 결혼식을 다녀온 지 이틀째 되던 날부터 감기 기운을 느낀 A씨. 바로 종합감기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음날 38도 고열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근육통이 찾아왔습니다. 1339. 여보세요? 네, 저희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요. 검사 결과 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까운 자리에서 일하던 직장 동료와 가족까지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말았죠. 지난 2월 1만 명이 참여했던 일본의 한 축제. 추운 날씨에도 헐벗은 남성들이 빼곡히 모여 소리를 지르던 이곳에선 1000명에 가까운 독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3월 초 3,500명이 모였던 프랑스의 한 축제. 바이러스요? 우린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살아있는 동안 즐겨야죠. 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이후 프랑스 확진자는 2주 만에 10배나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에볼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국 세계 각국에선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집안에 갇혀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의 하늘엔 드론까지 날아다니며 시민들의 이동을 적극 감시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 시엔 수십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마치 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깐 카페에서 친구들 만나는 정도야. 우리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건데 어때?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알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사실을. 빨간토마토 채널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이제 이 채널은 제 겁니다. 그럼 아디다스. 요즘 유튜버들을 상대로 당신의 계정이 해킹 위협에 노출돼 있으니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세요 라는 구글 측의 경고 메일이 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메일을 받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메일이 해킹 메일이었기 때문이죠. 해커가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보면 수천 개의 CCTV를 해킹하고 기업의 전상망을 자유로이 오가며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들은 그 비리를 세상에 공개해 정의를 실현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12월 조선일보의 5개 전광판이 해킹당했고, 얼마 전엔 그 천지교회 홈피도 역시 해킹당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에게 털린 것인지 두 해커가 같은 인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3자로서 그냥 웃고 넘길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역시 해킹의 위협엔 똑같이, 아니 더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차장. 여보세요. 잠깐 기다려봐. 와이파이가. 여보세요. 잘 들리지? 그래? 진행시켜. 그것도 재밌겠구만. 진행시켜. 뭐?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프로시드. 진행시키란 말이야. 알겠어. 해외 출장을 온 기업 간부. 호텔 로비에서 뭔가 중요한 걸 진행시키고 또 진행시키고 많은 것들을 진행시킨 후 본사에서 보내온 업무 메일을 확인하려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읽지도 않은 메일이 왜 일간 표시가 돼 있어? 은행 비밀번호 찾기. 재밌구만. 이게 왜 지워져? 난 지우기를 안 눌렀는데.
읽지도 않은 메일이 읽음 표시가 되어 있고 그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지워져 버리는 메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간부가 찾은 호텔엔 호텔 상호를 딴 와이파이가 존재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은 호텔에서 제공한 와이파이가 아닌 투숙객으로 위장하고 있는 해커 개인의 미끼 와이파이였습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료나 신용 정보를 빼내기 위해 일부러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에 와서 이런 미끼를 던져놓고 물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호텔뿐만이 아닙니다. 카페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했을 뿐인데 노트북을 해킹당해 은행 계좌를 모두 털린 사례. SNS 계정을 해킹당했는데 해커가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복구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 등 와이파이를 잠시 켰을 뿐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사생활을 협박당해 결국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원하는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원격으로 카메라까지 조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만 수백만, 세계적으로는 10억이 넘는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특정 어플은 스마트폰의 심카드와 IP 주소를 사용자 동의 없이도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영화에서나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알고 있습니다. 때론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사실을.